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9일 배승의 뉴스 배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직격탄을 맞을 일이 생겼습니다. 포탄을 맞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진짜 한 방 맞게 생겼습니다.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드럼통이 어디 있냐? 드럼통이 어디 있냐? 예, 드럼통에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요. 하루라도 빨리 먼저 내려오는 것이 자신도 살고 우리 국민도 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경제 폭망 그리고 물가 상승, 부동산 급등 거기다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왜 개미들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것인가? 바로 이런 점에서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한 것, 친중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진짜 국민을 위해서라면 친중도 하지만 친미도 해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관세 협정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국에 서가지고 또 가서 북한과 무슨 얘기할까 어쩌고저쩌고 일본에 가서도 북한 미국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아놓고는 그냥 일본 가서 밥이나 먹고 오고 드럼통이나 치고 오고 지금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너는 끝났다. 무슨 사진이냐? 바로 이 사진이다. 나는 관세 왕이다. 더 타리프 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YTN은요. 한국 굉장한 직격탄 맞을 가능성 트럼프가 올린 두려운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한 제목을 뽑아서 뉴스까지 다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자신을 관세왕이다 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한국 관세 지금 어떤 상황이냐? 특히 이 반도체 관세까지는 상상도 못했다. 그저 그냥 대만과의 관계 속에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만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대만과는 무려 5천억 원 달러, 700조의 이 투자금을 받고 그리고 대만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 그 반도체를 무관세 혹은 5% 정도만 받기로 한 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5천억 달러는커녕 지금 삼성이 370억 달러, 하이닉스가 39억 원 달러. 이거는 뭐 2,500억 달러, 5천억 원 달러에 비하면은 41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대만이 2,500억 달러고 정부가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게 2,500억 달러. 그래서 삼성이 2,500억 달러에 비교한다 하더라도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합쳐도 그 금액이 대만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 상무장관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직접 경고를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올렸습니까? 나는 관세왕이다. 이렇게 올렸으니까 대한민국 반도체 관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를 맞던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지금 이 관세라는 건 기업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각국의 정상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관세 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상이 누굽니까? 물론 비정상인 이재명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하고 있죠? 민주당과 이재명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 친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관세를 두드려 맞으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과 SK가 지금 무너지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재명 하나 때문입니다. 이재명만 바뀌지 않았더라면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한동훈이 동조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 사태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재명이 무너지는 소식 진짜다. 제가 팩트로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다른 뉴스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채널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채널을 만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채널을 올리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인 거 아시죠?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에 대한 소식. 이재명이요. 글쎄
댓글을 가끔씩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댓글을 계속해서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한테 전달하는데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하면서 나도 댓글을 가끔 읽습니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자, 여론 조작. 누구죠?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익명 게시판이라. 익명 게시판이었던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그 게시판은 단순히 뭐 한동훈이라고 하면은 그 동자만 표시를 하지 않는 그런 게시판이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당원들만 보는 이 당원 게시판을 당원이 아닌 사람 누굽니까? 기자죠. 기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서 어떻게 기사화됐느냐? 요게 바로 여론 조작의 핵심이죠. 이런 여론 조작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중대 범죄다. 그렇습니다. 중대 범죄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재명이 이렇게 댓글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 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다. 야, 그런 사람이 손가락 혁명단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손가락 혁명단해서 개딸들한테 댓글 달라고 했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동훈과 같이 수사받고 감옥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뉴스 댓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댓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댓글도 읽어라. 시진핑의 애완견.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찌짜이밍 재판이나 받으라는 압도적인 댓글도 받겠네. 이것도 알고 있냐? 재판이나 받아봐라. 라고 하면서 댓글이 그럼 김현지는 누구예요? 또 이재명 스스로 무덤을 파나? 댓글 국적 표기 중국 아니냐? 이재명 지지율부터 조작질하면서 양심은 있느냐? 손가락 혁명군을 이끌었던 수령 동지께서 여론 조작을 논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현대의학이 참 좋긴 좋네요. 저 정도 욕 쳐드시면 1년도 못 가서 배 터지셔서 사망할 텐데 아직도 살아계시네.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접은 못 넘긴다네. 이런 얘기 제가 또 읽어드릴 수가 없죠. 저희는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댓글을 보니까요. 중국의 선거 조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재명 네가 댓글 조작을 논하느냐. 댓글 조작 핵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넌데 하면서 조롱의 댓글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젠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여론 조작 아니냐.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50%가 넘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그 방향성, 내려간다는 방향성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내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차디찬 바닥으로 골방으로 감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이요. 리얼미터에서 한 주 만에 급락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의 긍정평가가 무려 3.7%나 확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또 어떻게 됐느냐? 부정평가는 4.4%나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도 떨어졌는데 부정평가는 더 올라간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이 리얼미터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여권 인사들의 공천 언급 의혹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코스피 4,800선 올라봤자 개미들은 왠지 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돈 버는 사람은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서학개미로 가고 있는데 코스피 4,800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냐?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요? 글쎄 외교의 성과가 있었나요? 오히려 김혜경은 왜 따라갔나? 김혜경은 한복쇼 하러 갔나? 도대체 그 한복쇼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해결했느냐?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만 문제, 한일 문제 해결했느냐? 중국과 일본 사이의 대만 문제 해결했느냐? 외교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도 없고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아무런 협의점을 밝혀낸 게 없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단 말인가? 이런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미터 해석과는 달리 이재명의 경제, 민생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락점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외교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하락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그 지지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리얼미터가 보여준 정당 지지율인데 이 정당 지지율은요. 지난 15일부터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 2,500명 정도 조사를 한 거고 정당 지지율은 1,004명을 조사한 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3.5%나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5%나 하락했는데 5.3%나 하락했는데 국민의힘은 3.5%나 상승해가지고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범위 내로 들어왔다는 거죠. 표본 오차 수준으로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왜 올랐느냐 하고 보니까 바로 한동훈 제명으로 대구, 경북 보수층, 전통 지지층이 결집해서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추종 세력들, 한동훈이 나가면 정당이 국민의힘이 무너진다. 선거 어떻게 치르느냐. 중도가 떠나간다 했던 그 사람들한테 옛다 여기 여론조사 있다. 봐라. 전통 지지층이 일단 결집하고 그러면서 보수가 모이면서 중도층이 오는 거 아니냐. 한 저의 발언 그대로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하나 쳐낸다고 해가지고 그 정당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 정당은 없어져도 되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을 때 이낙연이 탈당하고 나니까 민주당 그때 무너지네 어쩌네 중도가 떠나가네 어쩌네 그런 소리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은 버젓이 저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민주당한테는 개딸 그리고 강성 지지층 그것이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하면서 언론들이 가장 나쁘죠. 언론들이 국민의힘만 향해가지고 민심과 당심이 멀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 당심은 민심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민심, 당심 분리론을 내세우는 겁니까? 오히려 민심, 당심 분리론이라고 하면 민주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조중동 이하 이 기존 언론들이 한동훈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분열책을 책동했고 이해운도 사실은 분열책 아닙니까? 이해운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었느냐? 자, 국민의힘 내보내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데려갔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분열책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열책동의 씨앗인 한동훈을 콕 집어서 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수층, 전통 지지층 그리고 원래 있었던 당원들이 결집을 하면서 확 불이 타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력이 모아지는 대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력이 모아지는 곳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특검.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장입니다. 이 단식 농성장에요.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장동혁 옆에서 동조 단식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준석은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함께 멕시코, 과테말라로 외교 활동을 떠났다고 하는데 자, 외교 활동 과테말라랑 멕시코로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외유성 외교 이제 그만해야 될 때 아닙니까?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멕시코랑 과테말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정치적으로 다이나믹하고 여기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에 대해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저 그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외유성 갔다 온 것 같은데 자, 그건 차치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거나 이준석도 다시 귀국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겉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법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원구 특검 이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재명한테도 거부권을 2차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통일교와 공천 뇌물 이 특검에 대해서 동의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장동혁 대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언론들에서도요 최소한 2차 특검 이 2차 특검은
노골적인 선거용 재탁 특검 아니냐. 국가 제도 타락 오염 심각하다 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목적이 너무나도 노골적인 거 아니냐. 수사 자체가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특검을 이런 식으로 정치에 오염시키면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는데 특검 수사 자체가 또 다른 비리와 의혹을 드러낸 민중기 특검을 봐라. 민중기 특검 본인이 알고 보니까 주가 조작에 개입하고 거기서 이득을 본 그런 사람 아니냐. 그리고 수사하면서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수사했기 때문에 양평 공무원도 돌아가시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언론이 2차 특검에 대해서 500억 쓰고 250억 쓰고 이거 완전 지방선거에 돈 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개혁신당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했던 통일교 특검, 공천원금 특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키고 가만히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걸고 진짜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면서 여당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힘없는 여당이 그저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단식이라도 해가지고 끝까지 싸워보겠다. 자, 이러고 있는데 한동훈계 의원들이란 작자들은 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한 게 한동훈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런 수준이 됩니까? 그것이 정치 하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윤리위에서 제명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 최고위에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재심의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자, 네가 여기서 해명해라. 할 거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한동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에 밀려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도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었죠. 심지어 이 박지원 의원, 박지원이요.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의 사과에 대해서 간보는 사과는 설득력이 없다. 간보기 사과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금메달 리스트로 공로자가 되지만 보십시오. 저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 한동훈이란 자는 탄핵의 특급 공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특급 공신이라는 거를 박지원이가 이 눈치 빠른 박지원이가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금메달 리스트로 공로자가 된다. 그러나 이번 사과는 간보기로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한동훈의 이 진실을 아시겠죠? 한동훈이란 자는 결국에 민주당이 이용해 먹고 버린 카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명에 있어서 하든지 말든지 제명 그리고 사과를 해도 저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용 가치가 끝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중도표입니까? 자, 그게 중도표냐고요. 댓글에 한동훈 달아주니까 중도표입니까? 그거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 거는요. 투표장에 와서 한동훈을 찍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찍는 것이 아니라 가서 민주당을 찍을 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란 작자를 버리고 가야 다시 국민의힘이 살아날 회생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목숨 걸고 닷새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요.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 이외에는 음식물을 절대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명이 자기 그냥 어떻게든 감옥 갈까 싶어가지고 체포동의안 그거 부결해달라고 단식했을 때 그 단식이 진짜 단식입니까? 와가지고 민주당 쇼하고 그리고 단식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밤에는 어디 들어갔다 오고 그거를 20 며칠간 했죠. 5일만 단식해도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장동혁 대표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 국회에 있는 의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부르기로 했는데 이 의료 지원에 대해서 국회에 의료진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의사를 부르지 않고 그냥 간호사를 불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에도 여야가 따로 있느냐. 만약에 이재명이 단식했다면 의료진 안 왔겠느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이런 판국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사람이 그 생명을 다루는 그 1분 1초에 의사도 하나 못 들어오게 하느냐. 지금 이런 정도로 장동혁 대표가 밀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한동훈 계보라는 사람들은 그 곡기 끊어봤자 너 목숨만 잃는다 쯔쯔쯔 이러고 있습니까? 전 국민이 지금 이 단식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 저기에 힘이 모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한동훈 제명에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결집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최고위원들 다 같이 지금 동조 단식하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많은 청년단체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청년단체들 같이 모아서 함께 단식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서 쭉쭉쭉 사람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여론을 끌고 간다면 제1야당으로서 못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계 이런 사람들이요. 다 나가서 다른 당 차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중도 찾아가라고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진짜 곡기를 끊고 싸우는데 여기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진짜 한번 싸워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말 싸울 만한 상황이 됐다. 이제 신명나게 정말 싸워보자. 자,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먼저 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목숨 갖고 장난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게 인간입니까? 그게 같은 당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절연해야 됩니다. 절연을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과 절연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리고 국민의힘과 절연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여태까지 당에 무슨 기여를 했으면 무슨 정치를 했습니까? 뭐 하나 남은 게 있습니까? 남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더 힘차게 그리고 더 힘을 모아서 이 극악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왠지 제 예감에는 왠지 우리가 모여서 정말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이재명을 한번 신나게 찢어 봤는데요. 이 장동혁 대표 단식에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